조리개 값은 최대 개방으로 선택합니다. 왜 최대 개방으로 설정하나요? 네, 역광 상태에서의 피사체의 얼굴은 어두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셔터 스피드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조리개를 개방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찍어볼게요. 하나, 둘, 셋. 스팟으로 했더니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요. 흔들리게 나왔어요. 네, 이렇게 역광 상태에서 스팟으로 정확하게 얼굴의 노출을 잘 맞춰주게 되면 얼굴은 정상적으로 나오겠지만 뒷 배경은 좀 밝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사진에서 조리개와 셔터값 그리고 감도에 의해서 노출이 결정이 되면 동일한 밝기로 촬영이 되는 것이지 어느 일부분만 밝게 하고 어느 일부분만 어둡게 하는 그런 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그런 걸 약간 보완해 주는 게 바로 액티브 디라이팅 같은 그런 기능이었던 거죠.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얼굴의 노출을 스팟으로 맞추면 뒷배경은 밝아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요랬을 때 얼굴에 그 빛을 좀 채워줘서 얼굴과 뒷배경의 노출 차이를 줄여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조금 더 손쉽게는 반사판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반사판을 대줘서 뒤에서 오는 빛을 얼굴 쪽으로 반사를 시켜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반사판에는 흰 면과 은색 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은색, 이렇게 좀 빛을 조금 더 많이 반사시켜주는 쪽으로 반사를 시켜주고 또 이 반사판 위치를 아래쪽이 아니라 위쪽에서 대주게 되면 하나의 광원으로서 빛과 그림자를 만들어주는 메인 라이트의 역할을 해주니까 역광 상태에서 굉장히 훌륭한 뒷배경의 라인이 살면서 인물에도 좋은 빛이 가는 그런 사진, 역광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습니다. 반사판 한번 꼭 활용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플래시를 이용을 해서 빛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플래시 모드 중에 TTL과 TTL BL이 있는데 TTL BL의 기능을 써서 촬영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노출보다 그림자 쪽에만 빛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래시를 써서 촬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그림자와 뒷배경과 역광 상태의 노출 차이를 줄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꼭 외장 플래시만 써야 된다는 법은 없고요. 내장 플래시를 이용을 해서도 간단하게 그 노출 차이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내장 플래시 모드를 TTL로 맞춰놓고 촬영하시면 되는데 다만 주의하실 점이 이랬을 때 너무 직광으로 나오다 보니까 내장 플래시의 경우에는 약간 어색해 보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번개 표시를 누르고 광량을 좀 줄여서 촬영을 했을 때 조금 더 그 밸런스가 잘 맞는 역광 상태이기 때문에 얼굴이 어두운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량을 좀 줄여서 내장 플래시를 터뜨려주면 그냥 찍는 것보다는 훨씬 더 뒷배경과 조화가 잘 맞는 그런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역광에서도 얼굴이 어두우니까 그늘에서처럼 감도를 올려주는 게 그게 더 좋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역광 상태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셔터 스피드가 약간 느려졌던 것처럼 노출 확보가 어렵겠죠. 그럴 때는 이제 감도를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노출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다만 그 고감도로 올라가게 되면 화질이 저하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감도를 설정할지는 한번 미리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100, 200, 400, 800 어느 정도까지 올릴지 적당하게만 올려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를 다 찍지 마시고 부분 나눠서 한번 사진을 찍어보면 약간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오, 진짜 그러네요. 잘린 부분이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엄청 다른 느낌이 나네요. 역광으로 찍을 수 있는 사진 중에 실루엣 사진이 있잖아요. 그러면 실루엣 사진을 찍기 위한 세팅법 알려주세요. 네, 실루엣 사진을 찍으시려면 노출이 인물이 아니라 배경 쪽에 맞아야겠죠. 역광 상태에서 배경에 노출이 맞는다면 얼굴은 그냥 까맣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실루엣 사진이 되는 겁니다. 배경에 노출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스팟으로 측광을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스팟으로 측광을 바꿔 놓으시고 배경에 노출을 고정시키고 촬영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초점은 배경에 맞으면 안 되겠죠. 앞에 실루엣이 되는 사람의 초점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 경계면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노출은 배경에 맞춰야 되고 초점은 인물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노출이나 초점 중에 한 가지는 수동으로 놓고 맞춰 주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자, 보세요. 와, 멋지네요. 네, 역광 상태에서 인물 촬영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역광 상황에서의 배경 선택이 있었죠. 배경을 선택하실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어두운 하늘이 배경, 밝은 곳이나 하늘이 배경이 되지 않고 약간 어두운 쪽 배경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게 핵심 사항이었고요. 두 번째, 측광 모드는 스팟을 이용을 해서 촬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얼굴에 노출을 잘 맞추는 방법이었습니다. 세 번째, 노출 모드는 기본적인 인물 촬영에 맞는 A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 조리개 값은 최대 개방을 해야 약간 역광 상태의 어두운 얼굴에 노출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좀 조리개 개방을 하셔야겠죠. 셔터 스피드 값은 조리개와 감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125분의 1초가 안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감도를 조절을 해서 촬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감도는 100이나 200보다는 400이나 800까지 약간 더 올려서 촬영을 해야 노출을 확보하기가 쉬워지는 거고요. 오히려 역광을 좀 더 활용을 해서 아예 실루엣 사진을 찍는다 했을 경우에는 측광을 스팟으로 하신 후에 배경 쪽에 맞추고 초점을 수동으로 해서 인물에 맞춰서 촬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역광을 촬영을 하게 되면 인물의 노출을 맞출 수 있지만 배경이 좀 더 밝아졌었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사판을 쓰거나 플래시를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이 역광 촬영의 기본적인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